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계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위대한 논문을 여러 편 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이 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페랭이라는 분인가요? 그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걸 밝혀냈죠.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보면 E는 mc제곱이라든지 광전 효과 이런 것보다는 원자나 분자 자체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서 이 브라운 운동 쪽 업적이 과학교과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업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업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접근을 함으로써 좀 간접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브라운 운동 계산을 해서 이런 함수를 유도했다라는 그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아인슈타인의 계산 결과에 대해서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파동을 나타내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얼핏 보면 열 방정식인데 파동을 나타내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열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열 방정식을 1차원에 대해서 써보면, 1차원 공간에 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 이 상수를 D라고 많이 쓰던데 저는 그냥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이 방정식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으로 한 번 편미분한 게 공간으로 두 번 편미분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열 방정식의 수학적 형태인데, 제가 아인슈타인의 계산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형만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형태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논문에 나오는 정확한 그 형태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개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A, B라는 상수를 도입을 했을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 U가 이런 개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이 U가 정말로 열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로 이게 분자의 열운동이랑 관련이 있을까?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간 편미분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U를 시간으로 편미분한다면 일단 루트 AT분의 1을 미분을 해야 되죠. 고배미분법 이용해서 미분을 하자면. 그런데 루트 AT분의 1이라는 게 결국엔 A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리고 AT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A가 곱해져서 나오고 그리고 얘는 아직 미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고배미분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뒤에 걸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루트 AT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이 지수함수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지수함수 그대로 나오고 이 안에 거 시간으로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쓰자면 U를 시간으로 한번 편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U를 X로 2번 편미분한 걸 구해봐야겠네요. 그런데 루트 AT분의 1에는 X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함수 부분만 X로 2번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X로 한 번 미분한 걸 계산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수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일단 그대로 나오고 안에 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X로 미분해 주니까 이런 게 곱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X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고배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마이너스 t분의 2bx를 x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분의 2b만 남고 뒤에 지수함수 부분을 다시 x로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2bx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산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방금 구한 여기에다가 4b로 나눠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U를 시간으로 한번 편미분한 계산 결과랑 똑같아지죠. 바꿔 말해서 U를 시간으로 미분한
이 계산 결과에다가 4b만 곱해주면 이렇게 u를 x로 2번 미분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운드 u, 라운드 t에 4b만 곱해주면 u를 x로 2번 편미분한 계산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4b의 역수를 알파라고 치환하면 아까 보여드린 열 방정식이 되겠네요. 혹시나 해서 다시 써드리면 여기서 알파는 4b분의 1인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u가 열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계산 결과의 수학적 개형이 분자의 랜덤한 열운동이랑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규분포함수랑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u랑 이 정규분포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표준 편차 시그마 있죠. 이거 표준 편차 시그마 이 값이 이렇게 시간의 루트에 정비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준 편차 시그마라는 게 x의 오차의 RMS 값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차라는 건 근사값 빼기 참값인데 그 x의 오차의 제곱평균 제곱근 값이 표준 편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표준 편차가 루트 t, 시간의 양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x가 가운데 딱 값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시그마만큼의 표준 편차만큼 벗어나는 거죠. 딱 가운데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멀어지냐면 시간의 루트에 정비례해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자의
어떤 랜덤한 열운동, 분자 운동에 의해서 물에 떠있는 꽃가루 입자가, 아주 작은 입자가 원래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루트에 비례해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가 루트 t에 비례한다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 브라운 운동 논문에서 말하자면 결론으로 내놓은 거고요. 이걸 나중에 장페랭이라는 분인가요? 그 분이 밝혀내신 겁니다. 실제로 맞다는 걸. 제가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논문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다가 아인슈타인 브라우니안 모션 1905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맨 위에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검색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실제 논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운 운동 계산 결과 맛보기 수업이었습니다.